이번 비디오에서는요 풀링 레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니까 인풋 레이어라는 녀석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겠죠. 다음에 그 레이어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일단 풀링은 다운샘플링하는 하나의 그 수단입니다. 자, 뭔가 그 이게 아, 이 제가 갑자기 왜 말문이 막혔냐면은 아까까지는 채널 수 곱하기 높이 곱하기 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노테이션은 바로 다시 가로 높이 컬러 채널입니다. 이 코딩에 따라서 요 왼쪽이 편할 때가 있고 오른쪽이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뭐 강의 노트나 아니면 다른데 문헌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서 이렇게 걸러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플링 레이어를 한번 쫙 통하면 자, 채널 수는 그대로 그 다음에 디테일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렇게 가로 세로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 플린 레이어의 줄어듦의 특성을 결정하는 게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랑 플링 펑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플링 펑션이 맥스일 때 기준으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 224 곱하기 224를 그 2x2씩 이렇게 쪼갭니다. 2x2로 갈라요. 자, 그래서 커널 사이즈를 지금 커널 사이즈를 1호 하고 스트라이드를 1호 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커널 사이즈가 2x2라는 거는 이 커널로 설정한 곳에 대해서 맥스를 하나씩 뽑아주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1이었으면은 또 이 오른쪽에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1, 2, 6, 7에 대해서 또 맥스를 뽑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24 곱하기 24에서 줄어들 것 같지 않죠? 자, 그래서 보통은 맥스 풀링의 커널 개수에 대응해서 스트라이드 개수를 똑같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 커널은 여기 2478에 먹히게 되겠고 거기서 내가 커널 풀링 펑션으로 맥스를 먹이겠다는 건 2478 중에서 맥시멀 엘리먼트를 이렇게 8로 뽑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2고 커널 사이즈 2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3212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맥스 풀링의 원리는 여기 커널 안에 있는 녀석에서 가장 맥시멈을 뽑아주는 거거든요. 3입니다. 비슷하게 1, 0, 3, 4는 4를 내뱉고요. 그러면은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112 곱하기 112 곱하기 64 각 채널은 고정한 채 각 채널에 대해서 맥시멈을 뽑아주는 거니까요. 어디 보자. 어떤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조금 오른쪽으로 찍어가지고 이미지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갔어요. 한 칸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8, 이렇게 6이 왼쪽에 있고 8이 여기 있겠죠? 4가 여기 있고요. 자,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한 칸 왼쪽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6, 8, 4는 그 풀링의 값이 바뀌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가 공간적으로 조금 바뀌어도 이 풀링된 값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리언스를 그 조금 이 네트워크에 주입해준다 이런 직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시멈 풀링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같은 커널 사이즈, 같은 스트라이드 있다고 할 때 2478에 에버리지를 주고 1256에 에버리지를 주고 3211에 에버리지를 주고 1034에 에버리지를 주는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맥스 풀링이랑 에버리지 풀링 중에 뭘 써야 되냐 고민되죠. 보통은 그 옛날에 8강에서 배울 옛날에 성공했던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들이 뭘 했는지를 그냥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맥스 풀링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풀링은 인풋이 C by H by W라고 하면은 커널 사이즈 이렇게 몇 K by K에서 X는 에버리지를 뽑아줄 거고요. 스트라이드 오른쪽으로 S칸만큼 가면서 이제 그 맥스랑 에버리지 뽑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커먼하게 뭘 많이 쓰냐면요. 맥스 풀링 하고서 자 2x2에서 하나씩 맥스를 뽑아주고 스트라이드 두 칸씩 가거나 아니면은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첫 번째로 배운 네트워크입니다. 그
3x3에서 맥스를 뽑아주고 두 칸씩 오른쪽으로 갑니다. 조금씩 오버랩이 있을 거예요. 자, 맥스 풀링의 좋은 점은, 자, 맥스 풀링의 목적은 다운 샘플이 주로 목적이죠. 리셉티브 필드를 빨리 넓히기 위한. 그런데 풀링은 따로 러너블 파라미터가 필요 없습니다. 러너블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항상 부담이잖아요. 자, 계산적으로 매우 간편합니다. 자, 실제로 많이 쓰냐고요? 자, 많이 씁니다. 어디서 맨 처음에 소개가 됐었냐면요. 이거를 이번 비디오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까지 해서 클래식하게 이런 아키텍처들을 많이 썼습니다. 컨볼루션이랑 렐루를 먹이고 그 다음에 풀링으로 디멘전을 낮추는 거를 몇 번씩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맨 마지막에 펴고 나서 그냥 풀리 커넥트 뭔가 스페이셜한 정보를 다 사라지게 하고 나서 풀리 커넥티드를 한번 먹이고 풀리 커넥티드를 몇 번 먹이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로 그 C 차원 스코어 벡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얀 르쿤이 딥러닝의 4대 아버지 중 한 명이죠. 르의 그 르입니다. 르넷 5라는 구조를 98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 핸드리튼 디짓을 레코그나이즈 할 때 나름 정확성 높았어가지고 이미 98년에 그 손으로 쓴 필기 숫자 인식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아주 가지고 이게 일으켰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인풋은 일단 그레이스케일, 다음에 인풋 아웃풋야 가로 세로가 28 x 28입니다. 인풋은 웨이트 없고요. 다음에 첫 번째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먹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그 필터 개수가 20개고요.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 5x5 필터에 제로 패딩 양쪽으로 위 2개 먹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트는 1입니다. 그럼 아웃풋 사이즈가 자 20by 그다음에 이 1은 그 아웃풋 사이즈가 똑같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28이고요. 웨이트는 C 아웃 곱하기 C 인 곱하기 커널 개수. 그래서 여기서 25 500개의 런업을 파라미터 개수 나오겠죠. 렐로 먹이면 여전히 아웃풋은 똑같고요. 자, 맥스 플링을 한번 먹이면은 그 채널 개수 똑같고 14by 14가 됩니다. 자, 똑같이 한 번 더 컨버전 레이어를 먹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필터를 50개를 씁니다. 다양한 특징을 배우죠. 자, 그러면 아웃풋 사이즈는 똑같이 50by 14 곱하기 14가 되고 웨이트 사이즈는 C 아웃 곱하기 C 인 곱하기 그다음에 높이 가로 1000by 25,000개 되겠어요. 웨이트 개수가 갑자기 많아졌죠. 자, 그다음에 또 렐로 먹여가지고 그 비선형성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맥스 풀링을 먹여가지고 14by 14를 7by 7로 줄입니다. 자, 그다음에 플래티납니다. 50by 7과 7을 그냥 그 벡터로 쫙 펴니다. 그러면은 50 곱하기 7은 350에 350 곱하기 7 해가지고 2450 맞나요? 맞죠? 네. 2450 차원의 벡터를 만들고요. 그 녀석에다 자 2450 곱하기 50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리니어 레이어를 먹입니다. 그럼 여기서 웨이트 2450 곱하기 500개를 먹이죠. 몇 개입니까? 대략 2000 곱하기 500 하면은 2000 곱하기 50 2000 곱하기 5는 만이니까 100만 개 넘나요? 갑자기 웨이트 개수가 엄청 많아지죠. 자, 어디 보자. 그리고 나서 리니어를 한번 더 먹입니다. 500개에서 10으로 또 줄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개수가 이렇게 5000개 됩니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총 500, 25,000, 100만 개 OK 런어블 파라미터 개수 됩니다. 요 구조를 만들었고요. 자, 한번 이게 그 98년에 얀 르쿤이 처음 제안한 그 르넷의 구조입니다. 어때요? 컨볼루션 레이어랑 렐루랑 풀링을 맨 처음에 여러 번 먹여주고 한 줄로 편 다음에 그다음에 리니어 변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뒤후에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이런 형식을 많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공간적인 픽셀 사이즈는 주로 줄고요. 뭐 풀링이나 스트라이드를 주거나
뭐야 잠깐만. 그냥 풀링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풀링으로 스페이셜 사이즈를 줄였고요. 풀링으로. 그다음에 뭐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이 컨버전 레이어에서 스트라이드를 줌으로써 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특징. 넘버 오브 채널은 늘어납니다. 처음에 채널 하나, 근데 20개, 그다음에 50개 이렇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은 토탈 볼륨의 개수를 적당히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14 x 14로 이미지 사이즈가 줄었으니까 14 x 14로 주는 대신에 그거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50개의 그 채널에 저장을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1 by 20 by 28, 28이랑 뭐 50 by 14, 14나 여기가 4분의 1로 줄었는데 20 by 20에서도 한 2.5배 정도 채널 개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토탈 볼륨이 적당히 지켜지도록 이렇게 아키텍처를 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왜 초창기에 좀 고전했냐면 그 학습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학습이 어렵다. 맨 처음에 나온 말은 아니고요. 자, 일단 이것부터 압도적입니다. LW는 non convex in W. 이것만으로도 일단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W에 대한 고차원이죠. 아까도 파라메트릭 개수 몇 개였으니까 100만 개 거뜬히 넘죠. 지금 W가 100만 차원 이상입니다. 고차원 인풋에 대해서 LW를 그것도 non convex 함수로 최소화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추가적으로 그 딥해지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차례로 여러 겹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에 러너블 웨이트 W1, W2, W3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고요. 이 레이어에 대응되는 컴퓨테이션을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요. W1의 초창기에 뭐 이렇게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되게 초창기 있겠죠? 파이널 로스는 저 멀리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테이션 그래프 보셔서 알겠지만 라운드에 라운드 W1 계산을 내면 얼마나 많은 백프로포게이션을 쫙 내려와야 됩니까? 그거 중에서 백프로포게이션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을 합니까? 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랑 로컬 그레디언트랑 자꾸 곱하죠? 자꾸 곱합니다. 자,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자릿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곱해지는 그레디언트가 다 1보다 작은 녀석이 운 좋지 않게 1보다 작은 녀석이 계속 곱해진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은 나의 의도는 라운드에 라운드 W1이 0.000001 정도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자, 수치적으로 자꾸 로컬 그레디언트가 1보다 작은 수가 자꾸 곱해지다 보니까 그 이론적으로 정확하게는 W1 방향으로 한 0.00001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컴퓨터는 그냥 이걸 그냥 0으로 줘버리는 거죠. 이런 일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아예 0이 돼버리는 문제를 보통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데, 자, 그레디언트가 아예 0이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W1의 파라미터 W1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디센트 할 녀석이 지금 없는 거죠. 디센트 할 그레디언트가 아예 지금 컴퓨터 계산으로 자꾸 0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이건 아주 단적인 예고요. 어려운 이유는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고차원, non-convex, vanishing gradient. 베니싱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특히 그 깊은 네트워크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이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제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요 렐루 액티베이션 자체도 렐루 액티베이션도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적어도 렐루는 자 라운드 X 하면은 1이거나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냥 1을 그대로 곱해라. 그럼 수치적으로 1 곱하지 않고 위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그냥 넘기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같은 거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몰라. 시그마 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렐로 액티베이션이 아니라 그 넌리니어 먹을 때 뭐 이런 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자, 로컬 그레디언트가 그 0보다 1보다 작고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더 심화시켜 썼습니다. 그나마 렐로를 써가지고 좀 나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딥 네트워크는 트레인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딥 네트워크의 훈련을 도와줄 하나의 어떤 보조 장치로 다음 비디오에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을 한번 배워 공부해 보겠습니다.